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 오늘은 171페이지고요. 무대장치의 뉘앙스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4장의 내용은 일종의 트랜서퍼의 출정식을 위한 메시지와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보충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들 가운데서는 주로 곁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충하는 의미에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동기부여를 위한 그 메시지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책이 3권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서핑 1, 2, 3권 전체가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채널에 연결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트랜서핑 1권 또는 트랜서핑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행본 있죠. 그 책과 함께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3권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늦게 들어오시고 트랜서핑을 또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읽는 중에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복되는 질문들이 여러분들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트랜서핑은 전체적으로 책을 한번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트랜서핑 전체 책을 다 읽으셔야 그 부분이 다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모두가 이해되는 게 또 아니라서 특정 개념들은 읽어도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영상을 보셔도 감이 안 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읽고 적용하고 점검하고 다시 읽고 하는 가운데 점점점 마치 보석이 발견되듯이 그렇게 개념들이 새롭게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왜냐면은 이해를 억지로 하려다 보면은 왜 우리가 추측을 무리하게 하면 억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본질을 호도하는 그러한 개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잘못 적용을 하게 돼요. 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자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인식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나가고 실천을 해나갈 때 바른 체험, 바른 경험, 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올바른 방식으로 한 발 한 발 접근하시고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꾸준히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을 천천히 쫓아오셔서 큰 마음을 먹으시고 뭐 1년 또는 2년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책을 하루아침에 다 읽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된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빨리 읽고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때로는 속독을 하고 때로는 정독을 하고 때로는 숙독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것을 속성으로 빨리 기적을 이뤄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어떤 그 시크릿의 아류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여기서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대장치의 뉘앙스. 네, 이제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트랜섹션이라고 그랬죠. 트랜스 플러스 액션. 그래서 트랜섹션이라는 말을 했죠.
이 트랜잭션 개념의 연장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이야기는요. 트랜잭션 간단히 요약을 또 해볼까요? 트랜잭션은 한마디로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 현실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오감을 사용해서 접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현실 너머에는 가능태 공간이 존재한다 그랬죠.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이 두 세계의 맞닿은 영향력,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사념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활성화하고, 그러한 에너지를, 주파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사할 때 외부 의도가 이러한 가능태 현실을 실제 물리적 공간으로 가지고 온다, 끌어온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현실을 창조한다, 또는 내 위치에서 볼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원하는 현실, 원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이 외부 의도를 통해서 끌어온다, 이런 개념인데, 이때 가능태 공간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무대장치가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무대장치라는 것은 나의 현실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조건들을 얘기하죠. 환경들. 근데 가능태 공간에서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현실이 있죠. 그 현실 역시도 특정한 무대장치가 있겠죠. 무대장치라는 것은 그 가능태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로 구현된다는 것은 가능태 공간이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현재에 놓여있는 현실로 흘러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특히 물질적인 현실에 관념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러한 가능태 현실의 움직임, 외부도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감지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느껴보자. 어떻게 느껴보냐? 트랜잭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한번 느껴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특별히 트랜잭션을 적용했을 때 가능태 공간의 움직임을 느낄 때의 그 느낌이라는 것은 뉘앙스의 변화다. 예, 뉘앙스. 뉘앙스를 어떻게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예, 일종의 이제 느낌이죠, 느낌. 느낌, 분위기, 미묘한 분위기, 이런 느낌이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뉘앙스가 변한다. 이 달라지는 뉘앙스. 똑같은 현실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지각하는 이 현실의 느낌, 분위기가 뭔가 달라져 있다. 이거를 느껴봐라, 이 얘기인데, 이 뉘앙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강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서핑 전체 개념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느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뿌리가 있고, 네,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얘기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뿌리, 토양, 토대. 그 다음에 그 뿌리, 토양, 토대가 튼튼할 때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러나 이것을 위해선 토양이 중요하고, 토양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뿌리가 내려진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러면 이것이 이치에 부합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보이는 부분에 집착을 한다. 예, 특히 무성하게 있는 이 가지들, 여기에 이제 관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치와 절차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돼, 열매가 시원찮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를 자꾸 치고 가지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기법,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잔 기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대가 중요하다. 토대가 여러분들의 인식과 관념, 신념이 중요하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손보지 않는 한 제가 진짜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그 어떤 화려한 기술들, 뭐 기적 같은 방법들, 이러한 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제 말을 이해하실 거고, 이런 것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난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몇 푼, 당장 눈앞에 있는 합격, 불합격, 당장 눈앞에 있는 연애, 성사, 결혼,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목을 메고 있다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전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 왜냐면 그런 얕은 방식으로 당장 눈에 띄는 뭔가 기적적인 일을 바라신다면 그런 마음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현실에서의 적응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것도 속성으로 얻으려고 하니 그 어디를 가야 돼요? 공장에 가야 돼요. 그 공장에서 만든 열매, 그게 진짜 열매일까요? 가짜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가짜 나무들, 가짜 열매, 조화라고 그러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파리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책에서. 뭐냐면 한 트랙의 무대 장치와 다른 트랙의 무대 장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무대 장치. 무대 장치는 무대 위에 있는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뭐 도구들, 소품들. 예. 그럼 무대가 뭡니까? 이 무대라는 것이 바로 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 그럼 무대 위에 있는 장치가 뭐예요? 그것은 나의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들,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 그 다음에 관계, 네,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엮여져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내가 사는 지역과 동네와 나라와 민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세계, 나의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무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 무대 장치가 상당히 많이 규정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배우와 시나리오도 좌우를 하지만 무대 장치도 무시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좌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인생 트랙, 네, 하나의 인생 트랙.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랙.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 트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랙을 이동하는 것이 바로 트랜서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트랙이 이동되는데 우리가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것을 트랜서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점점점 아래로 추락해. 이것은 유도전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펜듈럼의 작용이고요. 이것은 성공의 물결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트랙을 이동할 때 소위 말하는 인생의 어떤 변화, 큰 변화, 반전,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한번 크게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인생에서 뭔가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환경이 크게 바뀌는, 이게 도약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하락의 경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반전, 변화, 점프, 도약 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인생 트랙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다면 이제 인생 트랙이 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트랙에서 맴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대학교 선배인데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됐죠. 그 선배는 옛날에 그 테이프로도 음반이 나왔죠. CD로도 나오고 MP3로도 나오고 이랬는데 테이프라는 게 존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닥다리 테이프에 있는 음악 하나를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거짓말 안 하고 출근할 때 차에다 꼽아놓고 그걸 매번 듣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 그것만. 10년 넘도록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매일처럼. 예. 그리고 그 선배도 또 생활 반경도 집과 직장, 집, 직장 오가는 거, 이게 전부인 거예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10년 만에 만났을 때 봤을 때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테이프가 늘어났는데 똑같이 그걸 틀으면서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인생 트랙이 맴도는 거죠. 똑같은 인생 트랙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인생 트랙에는 그러한 무대 장치가 있어요. 무대 장치가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네. 심지어 그 모습도 그 사람의 에너지도 똑같아요. 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랙을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무대 장치가 변하는 겁니다. 무대 장치가 변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과 나와 관련된 조건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현실과 심지어 이제 나라는 버전, 그죠? 여러 버전이 있죠? 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다른 그 캐릭터로 들어가는 거죠. 예, 마네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트랙 안에 있는 마네킹 안으로 들어가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이제 내면의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트랙을 이동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인생 트랙은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섹터는 동일하다. 동일한 트랙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동일한 트랙 안에 이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 트랙을 이동하지 않는 한 이 섹터의 이동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는 걸 할 때는 이 트랙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 연극, 무대장치 얘기를 했으니까 연극을 비유를 하자면 막과 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1막, 2막, 3막, 1장, 2장, 3장. 예, 그것처럼 이제 막이 변하는 거죠.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제 상영관이 바뀌는 거예요. 영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필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능태 공간이 현실로 구현된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이 트랙을 이동하는 것이고 가능태의 입장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2번 트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현실로 들어와서. 그런 의미고요. 기존에 있던 1번 트랙에서 내가 인생 트랙을 살고 있을 때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2번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1번이 2번이 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중첩 형상이 일어나겠죠? 1번과 2번이. 2번이 흐르고 있어요. 1번도 내가 흘러가고 있어요. 1번의 삶을 내가 계속 흘러가면서 살고 있는데 2번의 삶이 흐르기 시작해. 그럼 어때요? 이제 그 두 가지 현실이 중첩이 일어나면서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그 현실의 뭔가 다른 뉘앙스, 그 다른 뉘앙스가 바로 트랜섹션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버스 2대가 있는데 왜 터미널에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있는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는 느낌이 들어. 이거 뭐지 해서 다시 쳐다봤더니 옆에 있는 버스가 후진하는 거죠. 네. 차를 빼려고 이제 후진하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순간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런 느낌까지 들죠. 느낌까지 들어요. 실제로 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과 같은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을 땐 몰랐는데 옆에 있는 환경이 이동을 하면서 나의 현실에 비춰지자 나의 현실에서 그 뉘앙스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죠.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느낌. 요것과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 트랙이 여러 트랙이 있고 그 트랙이 이동되는 것이 가능태 흐름이 내 현실에 구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인생 트랙의 차이에서 오는 거고 그 인생 트랙에 고유한 무대 장치가 있는데 그 무대 장치들이 지금의 현실의 무대 장치와 중첩이 일어나면서 그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변화 뉘앙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 게 과거의 사진을 한번 봐라. 인물 사진. 우리 자신의 사진을 봐도 되고 나와 함께 뭐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나 친구들 사진을 봐도 좋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시기별로 다양하겠죠, 사진들이. 여기에도 이제 그 내가 있고 또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이제 똑같은 인물이 있는데 시기별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꺼내서. 네.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변했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는데. 에이, 늙었네. 늙었어. 아이고, 모습이 많이 바뀌었네. 또 살이 좀 쪘나? 살이 좀 빠졌나? 몸이 좀 좋아졌나? 자, 이런 식의 변화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이 사실상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런 변화 말고, 예. 그런 변화는 이제 제해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변화, 이때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을 때야.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야. 그래서 이때는 인상이 좀 안 좋았지. 아, 요건 인생에서 좀 잘 풀릴 때야. 뭐 입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래서 이때 잘 풀릴 때야. 술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밝네. 아, 이거는 그냥 감정에 따른 변화일 뿐이지. 이게 무슨 뉘앙스, 트랜섹션 뉘앙스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역시 제하자는 거예요.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는 제해 놓고 얘기를 하자. 그런 걸 제하고 봤을 때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진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뉘앙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참 이게 애매한 말입니다. 이 뉘앙스라는 말이. 어쨌든 이러한 시간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노화 과정,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볼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 특정한 시기에 따른 뉘앙스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것을 트랜섹션의 변화로 읽을 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미묘한 변화를.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애써서 이런 걸 찾으려고 해봐야 그게 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날 때 이거구나 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진짜 뉘앙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뉘앙스의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어떤 일종의 이제 인상이 변한 거죠. 인상이.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인상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상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인생 트랙 얘기하면서 일종의 마네킹 얘기를 했잖아요. 각각의 인생 트랙에 또 고유한 나의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한다. 예, 일종의 마네킹처럼 존재하다가 그 인생 트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인생 트랙 안에 있는 나의 버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곧 나라는 자아 정체성의 변화이기도 하고 자아 이미지의 변화이기도 하다. 일종의 변신을 하는 거죠. 변신을. 그때 우리는 나라는 껍데기는 동일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들어온 나라는 자아 이미지 정체성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 시나리오 캐릭터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라는 에너지 주파수가 다르다 이거죠. 그때 나오는 그 뉘앙스의 차이, 그것이 또한 트랜섹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일단 이해하고 계시고요. 너무 억지로 이것을 끼워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억측이 됩니다. 억측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어떤 사람이 이게 굉장히 큰 경우가 있고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뉘앙스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선배 얘기예요. 10년, 20년 그냥 뭐 계속 사는 게 똑같아. 네, 똑같아. 동일한 트랙 안에서 계속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네, 재밌습니다. 나름. 옛날 영화인데. 사랑의 블랙홀.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걸 나중에 알아차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공략을 하기 시작하죠. 그걸 이용해서 사랑의 블랙홀처럼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 경우에 인생 트랙의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요. 그런 인생 트랙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 역시도 굉장히 뉘앙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을 몰라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이해합니다. 사실은 이해하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 전공을 끝내고 상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그 어떤 아는 분의 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그 따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 있는 걸 알고, 상담 대학원에서 전공을 한 걸 알고, 그분이 자기 딸을 좀 만나달라. 이유는 뭐냐면, 우리 딸이 상담을 전공하기 위해서 상담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 뭘 준비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옛날에는 이제
대학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이런 걸 컨설팅을 그냥 해줬어요.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해줘가지고 그 합격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명.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좀 도움을 받으려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죠. 만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때 제가 이 분을 만났을 때 이분의 뉘앙스죠. 뉘앙스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둡다. 그 다음에 무겁다. 그 다음에 심각하다. 예.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알죠. 네,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몰라볼 일은 없어요. 이 사람을.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잊혀졌습니다. 잊혀졌는데 몇 년 후에 그게 한 몇 년 후일까요? 한 2, 3년 후인 것 같아요. 그 후에 집단 상담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고요. 상담 전공생들이 거기 집단 상담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일종의 이제 수련을 위해서 참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상담 수련 과정인 집단 상담을 끝내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되게 밝은 얼굴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누구누구 아니시냐. 그래서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냐. 나를 아냐. 그랬더니 사실 제가 누구누구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그 과거에 이 진학 컨설팅을 해줬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깜짝 놀랐느냐.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정반대가 됐어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밝다. 심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유쾌해졌어요. 무겁던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근데 왜 몰라봤냐? 이러한 성격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을 몰라보겠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몰라본 게 뭐 화장을 안 했던 사람이 해서 그러냐? 아니면 했던 사람이 지워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때도 뭐 화장을 짙게 안 했고 그때도 화장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머리 스타일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몰라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몰라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다른 거야, 사람이.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이제 이게 쌓이고 하면서 나중에 트랜스서핑 책을 읽을 때 이 경험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완전히 인생 트랙을 이동했구나, 그분이. 그리고 완전 다른 버전 안으로 들어갔구나. 뉘앙스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느껴졌던 것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소위 우리는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변했다 이러잖아요. 일반적인 물질적인 관념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서 변했다가 인생 트랙을 이동하고 새로운 버전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영화 필름 안으로 새로운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에 이야기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분의 경우가 바로 전형적으로 인생 트랙을 이동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반면에 추락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무슨 동창 만남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성인이 돼서 6학년 6반 모임이 있어서 반창회죠, 반창회. 근데 이때 이제 만난 친구를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반장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던 친구예요. 별명이 망탱이였는데 이 망탱이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예, 그 망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발랄하고 똑똑하고 똘똘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망탱이가 이제 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 볼 생각도 하고 왔죠. 그런데 망탱이가 나타났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죠. 그 밝고 유쾌하고 가볍던 아이가 어둡다, 무겁다, 심각하다. 이 상태가 서 나타난 거예요. 예. 분위기가 으스스 좀 하더라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자기 얘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소위 일진으로 변한 거예요. 일진으로. 예. 주먹 좀 쓰는 애로 변한 거죠. 굉장히 순진하던 아이였거든요. 싸움도 못하던 애인데 일진이 돼버린 거예요. 일진이. 공부는 뒤로 하고.
예, 무슨 면도칼 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표창 날리고 막 그런 것처럼 완전히 섬찟한 일진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 그가 살고 있는 인생 트랙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 역시도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뉘앙스가 되어 있는 거였죠. 예전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상당히 이제 안타까워하던, 왜냐면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사연을 들으니까 되게 안타깝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이 망탱이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다시 한번 도약을 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 사연을 들었을 때도 나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친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인생 트랙의 이동이고 뉘앙스의 확연한 변화구나. 동일 인물의 다른 느낌. 이것이 단지 그 사람이 환경이 바뀌고 삶이 변화돼서 달라지는 그런 차원으로만 보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에너지 차원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이것이 뉘앙스의 차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한두 번의 변화 또는 그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했을 때 더 확장시켜보자는 거죠. 이 인생 트랙은 무한한단 말이에요. 가능태 공간 안에는. 그러면 나라는 버전 역시도 무한할 거 아닙니까? 환경 무대장치도 무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것들 중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긍정적이고 밝은 것 중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무대장치가 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내 모습이 있겠어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치 않는 환경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유도전이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처절한 유도전이 안에서 뒹굴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러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뉘앙스의 변화를 가져오자. 가능태 공간을 뭐 느끼든 말든 트랜섹션을 우리가 경험을 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가능태 변화는 존재하고 외부 의도는 흐르고 있고 우리는 선택만 한다면 태도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의 물결을 올라타고 인생 트랙을 점프 도약해서 더 나은 인생 트랙으로 이동할 수 있고 나의 자아 이미지 역시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뉘앙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나 역시 뉘앙스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날 보고 못 알아봐. 알아보더라도 그게 그때의 네가 맞니? 이러면서 깜짝 놀래. 심지어는 과거의 나를 만만하게 여겼던 사람이 나의 근처도 못 와. 이건 단지 어떤 뭐 지위, 계급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엮일 일이 없어져요. 다른 트랙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투쟁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이 넓은 의식으로 이 가능태 공간의 인식을 하란 말이에요. 확장시켜서. 어디로 갈 거냐 결정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뉘앙스는 변할 것입니다. 성형을 하고 페이스 오프를 해도 이 뉘앙스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트랙 안에 존재할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면을 변혁시키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갈아엎을 때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가 변신하고 변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뉘앙스, 여러분들에 대한 심지어 외모도 변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결과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대장치,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 다 바뀐단 말입니다. 바꾸려고 애를 써도 되거나 안 되거나 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게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인생 트랙 안에서 경주마처럼 달릴까요? 아니면 이 인생 트랙마저도 내려놓고 밑으로 추락하고 하락하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팔자 타령할 건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예, 이걸 하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트랜섹션의 연장으로서 이 뉘앙스 얘기는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경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뉘앙스, 여러분들 자아 이미지, 여러분들의 인상,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장단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죠. 전 제 스스로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뉘앙스의 변화가 분명하다. 인생 트랙의 변화가 분명하다. 저는 과거의 사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상이 너무너무 많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기,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 대학 시기, 그 다음에 군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닐 때, 그 다음 사회생활 할 때, 사회생활도 상담 초심자 때 또는 상담 영역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이제 활동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좀 특수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 달라요. 얼굴 보면 사진에 대한 그 모습도 달라요. 내가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 낯설어요. 낯설어. 물론 초등학교 때는 낯설지 않아. 이거는 괜찮아. 근데 제일 낯선 게 이때 중고등학교 때. 이때는 이제 터널을 지날 때죠. 암흑 시기. 예. 그 다음 대학 시기 황금기죠. 황금기. 예. 군대 보석 시기에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막 나올 때. 그 다음 대학원 다닐 때 약간 휘영청거릴 때. 그 다음 사회생활 하면 이게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인상이 정말 달라요. 인상이. 예. 그리고 무대 장치도 완전히 달라요. 이때 인간관계들 지금 인간관계랑 비교해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애써서 변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결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제 스스로 볼 때 이런 걸 느낀다니까요. 예. 그냥 나이 들어서 얼굴이 변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요. 나이 들기 때문에 뭐 모습이 변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 뉘앙스의 변화가 있습니다. 뉘앙스의 변화가. 예. 그 사람 왜 눈만 봐도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눈만 봐도 그 사람의 총기, 생명력이 느껴지잖아요. 에너지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뉘앙스라는 것이 에너지의 표출로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인생 트랙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의 뉘앙스에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트랙에서 원하는 내 모습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란 말이죠. 예. 예전에 제가 상담을 현장에서 할 때 정말 신기한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상담을 마치면 그 상담실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를 보내고 이 거울을 봅니다, 제가. 근데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딴 얼굴이 된 건 아닌데 굉장히 낯선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런 뭐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뭐 이런 거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걸 추구하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도 않고 쫓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거울 보니까 그런 얼굴에 변형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한 번은 우연이다 또는 뭐 착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그래, 세 번째도 그래.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일종의. 나름대로 뭐 과학적 검증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어쨌든 이거를 살펴보자. 그래서 상담을 끝내면은 항상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인상이 달라져 있는데 이 인상이 달라져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의 변화라고 하는 게 좀 더 근접한 표현일 거예요. 뭐 모습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인상이 달라졌다는 그런 차원의 표현도 아니고 굉장히 내 스스로가 낯선데 이거는 뭔가 거울을 안 봤다 오랜만에 봐서 보는 그런 낯설음도 아니에요. 거울을 자주 봤었으니까. 또는 무언가에 오래 집중하다가 나와서 얼굴을 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도 내 거울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유독 내담자를 만나서 아주 몰입을 하게 되는 그래서 둘이 공명이 일어난다고 하죠. 공명이. 굉장히 이제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간 후에 내 얼굴을 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달라져 있어요. 똑같이 낯선 그게 아니라 그 뉘앙스가 다 다른 거예요. 내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 번 경험했고 여러 번 살펴보고 검증을 해봤어요. 이 답이 풀린 게 바로 이 트랜스섹션이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풀렸습니다. 아, 이게 그거였구나. 네. 그게 뭐냐면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에너지 교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공감을 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거냐면 에너지 교류가 일어나고 공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사이에 두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통과시켜주고 그 사람의 삶의 안에, 그 사람 에너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의 트랙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트랙과 완전히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빨려들진 않죠. 그러니까 내 트랙에서 그 사람의 트랙과 중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와 교류를 하고 나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시적인 중첩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는 그런 경험을 안 해요, 또. 왜냐면 이제 제가 상담을 현장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것을 되돌아볼 때, 아, 이건 그걸로 설명이 되는구나. 이 트랜잭션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그만큼, 공명이 일어나는 깊은, 몰두하는, 몰입하는 대화, 그러한 상담 경험이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거 역시도 확인하게 됐죠. 왜냐면 실제로 그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단회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깊이 있게 짧은 시간 안에 몰입을 해서 교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 바로 에너지 교류고 교감이고 공명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트랜잭션 경험을 저는 했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것을 경험하려고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치에 맞으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니고 굉장히 재밌죠. 재밌는 경험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마다 각자의 세계의 층이 있고 인생 트랙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오실래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인생 트랙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인생 트랙을 시작할 시기에 어린 시절이죠. 뭐 유아기 또는 아동기가 될 텐데 이 시절에는 뭐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예외적인 경우만 빼면은 거의 대부분 이 시기에는 영혼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가슴의 명령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자신만의, 나만의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잔치였고 놀이였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땅과 하늘과 바람과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은 생동감 넘치는 것이었고 생명력 넘치는 것이었고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도전하고 싶고 모험하고 싶고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시도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놀이였고 잔치였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이렇게 시작은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인생 트랙에서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순수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탈을 하기 시작해. 예. 이 순수의 트랙을 이탈하기 시작해. 누구에 의해서요? 펜듈럼에 의해서. 펜듈럼은 누구를 등에 업고 움직여요? 뭐 원튼 원치 않든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부모와 교사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탈시키기 시작하죠. 어떤 명목으로요? 좋은 명목, 좋은 의도로요. 이것은 사실 뭐 피치 못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펜듈럼의 노예가 되게는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펜듈럼이 이게 필요악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익혀나가야 되는 거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펜듈럼의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한 방면보다는 펜듈럼을 앞장서서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은 점점 죽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죽기 시작합니다. 창의성이 죽기 시작합니다. 자발성이 죽기 시작합니다. 로봇가 되죠. 좀비가 되죠. 꼭두각시가 되죠.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아이의 순수한 맑은 영혼을 인생 트랙을 이동시킴으로써 다른 마네킹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규정당하게 만들죠. 이건 필요악이라고 그랬어요.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꼭두각시로 로봇으로 좀비로 전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인생 트랙을 이탈한 자들, 우리는 순수의 트랙을 이동한 자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많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조금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너무 멀리 튀어나간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우리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트랜서핑을 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과거의 그 놀이천국, 잔치로 물들었던 행복하고 아름답고 달콤하던 그 시간들, 구름처럼 서서히 흘러가는 것만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시간들로 빠져들고 싶어하는 일말의 동경, 추억, 마음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랜서핑 원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만 한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자, 가능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중거울은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 가능해. 누구에게는? 너에게는. 왜? 너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불가능해요. 누구에게요? 너에게는. 왜?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이탈해 왔던지 우리는 얼마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행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갈수록 파괴적인 펜듈럼에 굴복되고 휘둘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펜듈럼의 노예가 됐는데 의식의 노예가 돼서 펜듈럼에 휘둘리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펜듈럼이 너무도 좋습니다 하면서 펜듈럼의 지지자까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죠. 점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시스템은 여러분을 더욱더 이 펜듈럼의 시스템의 이 트랙 안에 가두는 일을 벌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벗어나기 힘들어요. 트랙을 이동하는데 천천히 가면 옆이 보이거든요. 빨리 돌면 돌수록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어. 지금은 매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시스템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빨리 돌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예. 아예 이것은 목록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명상을 권유하지만 명상 어플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명상 뺑뺑이를 돌릴 뿐이지 진정한 영혼의 소리로 이끌질 않습니다. 모조품의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상품으로 팔기만 하죠.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멈추는 걸 배우셔야 되고 돌아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더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 멈추고 돌아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기 개발을 할 게 아니라 멈추고 벗어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벗을 때 순수의 영혼으로 돌아온다고요. 그게 진정한 트랙 이동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나의 버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17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현재는 과거를 후회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씩 당신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한다. 이 순수의 트랙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순수의 트랙으로 돌아가야 돼. 이 순수의 트랙이 시간상으로 보면 과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이 순수의 트랙이야. 트랜서핑은 곧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과거의 순수를 찾아서 앞으로 나간다. 나의 앞날은 이 과거의 순수의 트랙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순수의 트랙이 나의 미래에 만날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과거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트랜섹션 트랜서핑입니다. 예. 그래서 트랜섹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태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뉘앙스가 이전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생소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트랜섹션을 하지 않고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뉘앙스, 새로운 스타일, 분위기, 의미, 주제, 스쳐 지나가는 어떤 느낌에 관한 것이다. 네,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감만 알고 계시면 돼요. 176페이지 읽어볼게요. 뉘앙스를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자신을 깨닫는 즉시 트랜섹션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트랜섹션의 법칙을 명심하라. 긴장하면 되지 않는다. 그쵸?
예, 이걸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치에 맞으면 느껴지는 거고, 이것을 알고 계시면 그 느낌이 뭔지 그때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176페이지 계속 읽을게요. 트랜섹션을 아무리 해도 뉘앙스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재 트랙의 매개 변수가 당신이 심상화하는 그것을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현재의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고 당신의 목표는 눈앞에 이 트랙 위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네. 그래서 가능태 공간이 이제 현실로 막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잘 못 느낄 때는 100%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사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가능태 공간이나 인생 트랙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겁먹지 말라.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혹시 이런 의심을 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인식 기능의 속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착각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착각도 아니고 신비적인 이런 현상도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다 제해놓고 내가 우연이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다 배제하고서도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측은 하지 마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유도 없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도 있다. 날마다 따라다니는 어떤 문제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일상의 성질과 느낌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그럴 만한 뚜렷한 원인도 없는데 말이다. 예컨대 몇 년 전에 고장났던 시계가 다시 가기 시작한다. 굉장히 재밌는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예, 트랙을 이동하면 무대장치가 바뀌고 무대장치가 바뀌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그 안에는 인간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대하는 게 달라. 내가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한 것도 아니야. 노력한 것도 아니야. 갑자기 나를 대하는 게 달라. 이게 뭐예요? 트랙을 이동한 거예요. 예, 제가 번역한 책의 리얼리티 레볼루션 책을 보시면 거기에 브라이언 스콧 저자가 이런 현실 변환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히 물건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뭐 없었던 게 생겼고 사람들이 나를 갑자기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현실 변환, 트랙을 이동한 상태가 된 거죠. 그게.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실제로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78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당신은 자신이 가능태 공간 속을 여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속을 또한 여행하고 있음을 안다. 지나간 것은 되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오느라 잃어버렸던 새로움과 희망과 행복의 그 신선한 느낌은 되찾을 수 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맛있었고 희망은 영롱했으며 삶은 즐겁고 기대에 찬 것이었던 그 과거 말이다. 고개를 드시라. 바로 그 과거가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네, 이게 바로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어린 시절의 그 잔치 상태로, 매일의 놀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를 새롭게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